보자, 이제 부등식을 나가려고 하는데, 부등식은 이제 크다, 작다, 요거를 나타내는 기호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부등식의 성질. 우리 등식의 성질도 있어요. 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를 빼어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맞아요? 등식의 성질이 그거야. 니네한테 등식의 성질이 뭐야? 라고 하면 한번 대답을 해줘봐. 나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물어본다. 그럼 부등식의 성질은 같은 맥락으로 한번 가보자. 부등식의 성질 A하고 B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B가 더 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 방향, 이거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로 바뀐 거예요,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는데 어떤 같은 수?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써 있어도, 그지? 수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친구들 이게 성질이야. 성질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음수를 나누면 당연히 여기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 그러면 요거가 일단 기본 성질이고요. 기본 성질.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때만 지금 바뀌어요. 그죠? 또 하나의 성질,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A보다 C가 크다. 그지? 요것도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부등식의 성질. 이제 부등식의 성질들. 그럼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이제 성질인데 이제 가볍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볍게 성질을 생각을 해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봐. A에서 D를 빼면 B에서 C를 빼는 거하고 부등호 방향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인데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했어. 원래 작았는데 그지? 이 의미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래 A가 B보다 작아. 근데 D가 더 크잖아. C가 더 작잖아요.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원래 더 커. 근데 너한테는 조금 뺐고, 조금 뺐어. 조금. 내가 너보다 더 큰데, 너한테는, 쏘리. 내가 너보다 더 큰데, 너한테는 굉장히 많이 뺐어. 많이 뺐어. 그리고 나한테는 조금 뺐어. 그럼 누가 더 크겠어? 다시. 내가 원래 더 커. 너한테는 많이 뺐고, 나한테는 조금 뺐어. 누가 더 커, 그럼 여전히? 선생님 여전히 더 크겠지, 그지? 그 의미예요, 지금 봐. 누구? 원래 B가 더 컸는데, A보다. 근데 A한테는 많이 뺐고, B한테는 조금 뺐어.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죠.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봐. 얘가 작고 얘가 작아.
그리고 얘가 크고 얘가 커. 그러면 작은 것끼리 더하면 큰 것끼리 더한 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 B 플러스 D가 더 크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항을 하는 거야. D가 왼쪽으로 옮겨졌고요. C가 오른쪽으로 옮겨졌어. 그 식이 이거죠.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전히. 맞습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야. D가 넘어가고 C가 넘어오면 같은 식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옳습니다. A가 B보다 더 커. A가 B보다 더 커. 잘 생각해. A가 B보다 더 커요. 제곱하면 여전히 A제곱이 더 클까? 제곱하면 여전히 A제곱이 더 클까? 제곱했을 때도 더 클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해봐. 제곱을 했어. 원래 A가 더 컸는데 제곱하면 역시 여전히 A가 더 클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봐.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왜 아닐까? 음수였을 땐 좀 달라지잖아요. 음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근데 제곱하면 얘는 4고요. 얘는 9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런 경우들 때문에 틀리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A, B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제곱하면 여전히 더 커요.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 둘 다 양수면 너는 2고 나는 3이야. 제곱하면 나는 9고 넌 4야. 여전히 내가 더 커요. 그죠? 둘 다 양수인 이런 조건 하에서는 참이 될 수 있어요. 요 이야기는 참이다 이거지. 이건 참이다. 참이다. 근데 여기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음수였을 때 생각하면 얘는 거짓이다. 좋아요. A, B,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A하고 B는 둘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수야, 양수. 양수, 양수.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데 이거 역수를 취해줬어요. 역수를 취해주면 둘 다 양수인데 역수를 취해줬어. 역수를. 그러면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얘 참이에요. 얘는 참이에요. 왜? 증명을 하면 둘 다 A, B로 나눠줘 볼게. 둘 다 A, B로. A, B, A, B, A, B로 나눠볼게요. A, B로 나누면 얘는 B분의 1. A, B로 나누면 A분의 1. A, B는 양수잖아. A, B로 나눴어요. 양변을 A, B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야. 둘 다 양수였을 때. 둘 다 양수였을 때. 근데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 A, B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음수면.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역수. 둘 다 음수였을 때. 역수를 취해 볼게. 역수를 취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역수가 취해지냐면 A, B로 나누는 거야. A, B로. A, B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B로 나누면 B분의 1. 여기는 A분의 1. 어때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더 작죠? A, B는 양수야, 음수야? A, B는 양수잖아.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A, B는 양수잖아.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양변을 A, B로 나눴잖아요. A, B는 양수잖아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A, B로 나눴을 때 얘는 B분의 1이고 얘는 A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안 바뀌는데 결론적으로는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가 더 작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얘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맞아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지? 둘 다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둘 다 음수였을 때도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근데 이거를 니네가 달달달달 암기를 하면 문제 풀 때 적용을 못 시켜요, 절대. 적용을 못 시키니까 식을 양변에다 무슨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워지는 건 괜찮아. 외워지는 건 괜찮아. 문제를 풀다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역수를 취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수 취해도 양수는 양수고 역수 취해도 음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좋아. 그래.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이고 뒤에 문제들은 요 아마 부등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문항을 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지나서 기억이 안 날라나? 얘는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런 거 봐. 요런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안 성립하지. 얘는 우리가 풀 수 있잖아. 풀면 어떻게 돼? x는 2분의 3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x가 2분의 3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이런 상태여야 돼. 이런 상태.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상태여야 돼. 0x 더하기 3, 0x 더하기 2.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가 무조건 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 x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거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지 않으려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거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지 않으려면 x가 살아있으면 안 돼. x가 살아있으면 넘겨가지고 x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올 거 아니야. 특정한 범위에. 그래서 x가 없어져야 돼. 아, 그러니까 요 녀석 보자마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ax 플러스 3, b 플러스 2x.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그러면 x의 영향력이 없어야 돼. x의 영향력이 없어야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a는 2여야 돼요. a는 2여야 돼요. 그래서 a가 2여서 이렇게 없어졌어.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려면 b는 누구보다? 3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b는 3보다 작아야 돼. b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식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이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b의 최대값.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정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고. 정수였을 때. 맞아요? 정수였을 때 2 해가지고 4가 된다고요. 좋아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풀어줬다고 해서 밑에 문제들이 완전 수월하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 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 풀었던 교과서, 개념서에서 기본 문제들 어떻게 풀었는지. 예, 봅시다. 이제 연립부등식이죠. 그냥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를 나타내어라. 그냥 풀면 돼요. 넘기면 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지금까지 했던 앞에 두 문제보다도 쉽습니다. 얘는 2x4. x는 얼마보다 작아요? x는 2보다 작아요. x는 2보다 작아. 뭐야? 이런 녀석들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겠죠. x는 2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아요? x는 2보다 작은 거는 얘가 2보다 작고 얘가 2보다 작아. 그럼 두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 두 번째 거 3x 2x 넘겨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2번이죠. 그죠? 2번. 2보다 작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2보다 작은 부분이다. 연립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쪽 유형은 쉬운 유형이고 여기까지도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네요. 두 번 풀면 되죠. 유형 1, 2번이 지금 어려워 우리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 뒤에는 그냥 식의 계산이어서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을 풉니다. 이쪽 부분
풀면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바로 나오네요. 요쪽으로 넘길까? 3x 이쪽으로 넘길까?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없는 거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지. 이제 이 두 개의 연립을 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 찾아라 라는 얘기지. 그럼 빨리 잘 찍어보자. 잘 찍어보자. 한번 3번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볼까? 3번 먼저 해볼게, 선생님.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3번 한번 풀어보면 넘기면 6x 이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쪽 넘기면 3x 이쪽은 1.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요.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 아, 이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이거 잘못 찍었어. 얘는 그냥 보자마자 아니야. 여기 x가 5, 여기 x가 5가 들어가지. 겹치는 게 5는 겹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잘못 찍었어, 선생님. 2번. 4번 해보자, 4번. 4번 해보면 5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넘겨서 5x는 마이너스 15.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이 겹쳐 안 겹쳐? 겹쳐요. 이것도 답이 아니네. 설마 답을 마지막에 찾는 건 아니겠지? 두 개 중에 뭘 할까? 5번을 한번 해볼게요. 5번, 4번 했는데 틀려먹었어. 넘기면 5x 이쪽은 얼마? 20. x는 4보다 크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아, 겹쳐 안 겹쳐 얘는? 안 겹치네. 아우, 그치. 5번부터 할 걸 그랬나 보다. 그래, 5번이 안 겹치죠. 4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는 거, 겹쳐지지 않는 거죠.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는 거. 그래. 그냥 푸는 거지. 그냥 푸는 겁니다. 위에 거 12 곱하죠. 12 곱하면 3x 플러스 3 더하기 4,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더하기 a 3x 더하기 9 더하기 4 마이너스 4x. 이게 빨라. 니네 괜히 안산하려고 하지 말고 손이 그냥 움직이는 게 빨라요. 마이너스 5x 넘어가서 x 4x 여기는 a 마이너스 13 x는 4분의 a 마이너스 13. 첫 번째 거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거는 양변에 4를 곱할게. 4를 곱하면 2. 여기는 그냥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곱했으니까 3x 플러스 5 여기는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 넘어가니까 4x 요거 이쪽 플러스 3 넘어가서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맞아요? 위에 있는 식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니까 a 마이너스 13은 8, a는 21 이렇게 우리가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됐습니까? 좋아. 아까처럼 해를 갖지 않으려면 겹치는 부분이 없게 세팅이 돼야 되지. 그렇게 세팅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넘어가서 10
5x.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거 x는 a-3.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요, a-3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겹치지, 이러면 겹치지 않잖아. 겹치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a-3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쓴다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잖아. 얘 구멍 뚫려 있잖아. 같아도 겹치지는 않는 거잖아. 그거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해야 돼. 같아도 해는 없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 이거지. 같아도 얘하고 얘가 구멍이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같아져도 겹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5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조금 쉬었다 여기부터 다시 풀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보자. 정수가 6개래요. 6개. 이쪽 풀고 이쪽 풀 거야. 일단 여기를 풀어봅시다. 양변에 6을 곱할게요. 이쪽을 먼저 푼다고. 양변에 6을 곱하면 3, x-a, 2, 4-2x. 풀면 3x-3a, 8-4x. 이렇게 되죠. 슉 넘기니까 7x, 8 더하기 3a, x는 7분의 8 더하기 3a. 이렇게 됐고. 이제 이쪽 풀게요. 이쪽 풀면 양변에 그냥 3을 곱할게요. 여기도 3을 곱하면 4-2x, 3을 곱하면 6x-12. 6x-12. 그러면 넘기면 이쪽으로 넘길까? 8x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야? 16.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x는 2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커. 그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정수가 6개. 6개면 2보다 큰 6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8이에요. 8. 8까지 포함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9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죠? 9는 포함하면 안 돼. 6개일 때. 그러면 얘가 7분의 8 플러스 3a가 여기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렇게. 그래야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가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 점이 얼마가 돼야 돼? 7분의 8 플러스 3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7분의 여기 이식을 잘 써야 돼. 7분의 8 플러스 3a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8과 9 사이에 있어야 돼.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8이어도 되죠. 8이어도 돼요. 그죠? 맞습니까? 왜? 8. 얘가 포함이잖아, 지금. 이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8이어도 8 이하 하면은 6개가 됩니다. 근데 9면 안 돼.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8 더하기 3a는 8, 7에 56, 7, 9, 63. 3a는 8 빼니까 얼마예요? 8 빼면 48. 이쪽은 8 빼면 55. 이렇게 만들어지지. a는 여기 등호 쏘리 여기가 63. 여기는 58. 왜 그래? 55.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고
3분의 55. 3분의 55 여기는 16이 되겠네요. 그죠? 16. 그러니까 최소값은 16인데 우리가 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얼마예요? 얘가 얼마야? 18점 얼마지, 그지? 그러니까 16, 17, 18까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19는 안 돼. 18까지 3개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정수들의 합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들의 합은 16, 17, 18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이제 활용 문제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이렇게 나타내도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때에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도 나타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고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자고요. x 이렇게 두자고 이 문제는 이렇게 두고 한번 풀게요. 세 자연수의 합은 3x 더하기 3이죠. 3x 더하기 3이 96보다는 크고 102보다는 작다. 간단한 문제죠. 식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3x는 93, 99, x는 31, 33, x는 얼마예요? 32죠. 자연수니까 32밖에 안 되는 거지. 32구나. 가장 작은 수는 32.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래, 선생님이 아까 농도 하나는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했지. 농도라는 거는 진한 정도야. 진한 정도라는 거는 진한 정도가 농도야. 농도가 뭐 짙다, 옅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진한 정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어 이거야. 이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어? 소금물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소금물의 비율을 뭘로 표현하는 거? 100분율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소금물 비율이라는 거는 그치?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뭐 3분의 1, 이 안에 소금이 3분의 1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소금이 3분의 1. 근데 이건 100분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뒤에다 100을 하는 것 뿐이에요. 농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농도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기 때문에 3%의 소금물하고 4%의 소금물 더하면 7%가 되지 않아. 3하고 4% 사이가 되지. 맞아요? 더할 수가 없어, 농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식을 세우지 않고 누구 가지고 식을 세우냐면 소금에 이 안에 소금이 10g이 들어있고 이 안에 소금이 20g이 들어있어. 합하면 소금이 30g이 되잖아. 소금은 더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소금으로 식을 세웁니다. 농도 문제는 소금을 가지고 소금의 양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 일단 소금물이 얼마나 있느냐 소금물의 양에다가 그지 얘가 넘어가는 거지. 얘가 넘어가. 그래 농도를 곱해줘요. 농도를 곱해주고 100으로 나눠주는 거야.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는 거야. 그래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3%다라고 하는 거는 100개 중에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100개 중에 3개. 그러니까 비율인 거야. 비율. 100분의 농도가 비율이에요. 비율. 5% 100개 중에 5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10% 100개 중에 1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그냥 소금물에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야 요거. 소금물에다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8%의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금을 더 넣어 10% 이상 2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넣어야 되는 소금의 범위는 이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니네가 식을 쉽게 세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 소금을 더 넣어. 어떻게? 8%. 요 비커를 그리세요. 비커를 그려서 8%의 소금물 400g이 있었어. 400g.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만 Xg을 넣어. 소금 Xg.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의 농도를 맞추고 싶냐면 몇 퍼센트? 10%. 10%에서 어디까지? 20% 사이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야. 20%. 근데 방금 봐. 원래 400g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소금을 더 넣으면 소금물은 400에다가 X만큼. 그래서 여기는 400 더하기 X예요. 400 더하기 Xg이야. 400 더하기 Xg이 돼요. 소금물의 양 자체가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제 식이 되는 거예요. 식. 이제 식을 작성을 할 겁니다. 어떻게? 소금의 양 가지고 작성을 할 거야.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이거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소금의 양은 아까 어떻게 했어? 소금물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지. 이 안에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 안에 소금은 X만큼이 들어있어. 요 녀석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돼. 소금은 어떻게? 얘한테 400 플러스 X에다가 100분의 10. 여기는 400 더하기 X에다가 100분의 20. 이게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을 작성하는 소금물을 푸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좀 편할까 해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계산할게요. 슉슉 슉슉 약분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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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슉슉 약분 양변 세변이죠. 세변에다가 우리가 100이 아니라 뭘 곱해? 분모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x 더하기 400. 여기 x 더하기 400. 10 곱했어요. 10 곱했더니 여기는 42잖아. 뭔 소리야? 32잖아. 320이 되겠네. 10을 곱했어요. 10을 곱했으니까 여기 10x가 되겠고. 여기 10을 곱했더니 없어지고 2x 더하기 800이 되겠네. 이쪽 풀게요. 요쪽 풀면 9x는 80 이상이어야 되고 9x는 80 이상이어야 되고 이쪽으로 넘기니까 8x는 넘어갔으니까 80 이하가 돼야 되겠네. 뭔 소리야? 480인가? 480이지. 480. 그러면 좀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 창출을 좀 합시다. 공간 창출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x는 누구? 9분의 80보다는 크거나 같고 넘기니까 6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9분의 80 이상 60 이하. 몇 번이에요? 1번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문제 정도의 적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선생님 농도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비커를 좀 사용을 하면 식 세우기가 좀 더 편해질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 절대값. 원래 절대값이라는 거는 x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녀석은
때에 따라서 x가 되기도 하고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 양수였을 때는 x가 그냥 나오고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양의 값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기본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절대값 하나와 우변에 지금 우변에 이런 양의 값이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었을 때는 그냥 사이 값이라고 했어요. 얘는 범위를 나누지 않고 빠르게 푸는 스킬이 있는 거야. 얘만의 스킬인 거야. 이런 문제만의 스킬이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범위를 안 나누고도 풀 수 있는 거죠.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사이 값이 되는 거예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빨리 풀려요. 2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8까지,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a, b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두 번 해야 돼, 그거를. 절대값 쪽으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2x-3의 절대값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얘처럼. 절대값이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x-3은 작은 거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또는 2x-3은 큰 거보다는 커야 돼. 2x-3은 5보다는 커야 돼. 큰 작작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서 풀고 또 이쪽에서도 또 사이값 해가지고 풀어서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 찾아줘야 됩니다. 연습을 정확하게 하세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절대값이 있는 거. 스킬이 있는 문제인 거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여기 봐요. 선생님 방금 전에 우변에 양수가 있었을 때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우변에 양수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있어요. 이러면 방금 그 스킬을 쓸 수가 없어. 스킬을 쓸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야.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돼. 이 절대값만이 양수였을 때와 음수였을 때.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지. 양수면 저 값이 양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풀고 답 구하고 이럴 때 풀고 답 구하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은 3x-1.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2x는 0,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뭘 풀었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풀었어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뭐야? 겹쳐지는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되는 거구나. 이 녀석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답이 요거 나왔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붙어져야 돼?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절대값을 풀고 3x-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요.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밑에다 그냥 하나 더 따로 그릴게. 다음에는 한꺼번에 그려서 보여줄게요. 1보다 작았을 때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뭐가 나와? x는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가 나와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전부 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다 답인 거예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우리가 구하는 전체 답이다. 꼼꼼하게 풀어줘야죠. 절대값을 아마 2개 주겠지요. 2개. 2개 주면 이제 봐. 할 때마다 이렇게 수직선 2개 그렸잖아. 한꺼번에 그려서 이제 푸는 거 보여줄게.
얘도 한꺼번에 그려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2, 얘가 0이 될 때 2, 얘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3.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3 하나 체크하고 그리고 2 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한번 풀 거고 3에서부터 2까지 한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또 한 번 더 풀 거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풀 거란 말이야. 그거를 수직선상에다 나타내고 난 다음에 답을 한꺼번에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음수죠. 다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 녀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9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요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9보다 더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죠. 항상 거짓인 거잖아. 항상 거짓.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는 거야. 여기는 해가 없다.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가 해가 없다니까. 우리 아까 풀었던 앞에 단원에서 풀었던 해가 없는 식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x는 사라지고 거짓인 식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거.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를 또 풉니다. 풀면 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붙였어요. 얘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없어지고 넘겨서 2x 5 넘어가서 4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었더니 x는 2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풀어라라고 했는데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여기도 해가 없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겨.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없다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2보다 큰 거, 뭐 3 같은 거지만 둘 다 양수잖아. 양수니까 그냥 풀어져서 x-2,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2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9 넘기니까 4x 플러스 1 넘어가서 8 이렇게 됐죠? 그럼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하라 그랬더니 x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겹쳐지는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답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수직선상에서 여기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절대값이 세 개가 있는 경우도 문제를 내죠. 그러면은 뭐 범위를 이렇게 네 개의 범위로 나눠야 돼요. 절대값이 세 개가 있으면. 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요런 녀석이 있으면 같은 거야. 요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얘는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절대값하고 얘도 양수면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져서 그냥 x 플러스 2지만 음수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있는 녀석은 절대값이 있는 녀석하고 똑같다라고 취급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유형이다라는 거, 같은 문제다. 표현만 달라진 거다. 이 문제 그지? 이렇게만 바꿔서 풀면 이 문제하고 지금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생각이라는 거를 조금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해져. 굉장히 편해져. 여기 봐. 절대값이 딱 하나잖아요. 그죠? 절대값.
4x 플러스 3. 이 녀석이 마이너스 2k. 아까 선생님이 얘를 큰 작작이나 사이값으로 풀려고 하면 큰 작작이나 사이값으로 풀려고 하면 얘가 뭐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양수. 왜? 얘가 음수면 음수보다 절대값이 작을 수가 있어? 없죠. 음수보다 절대값이 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였을 때는 큰 작작 사이값이 될 수가 없어. 음수보다는 작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면 0은 될 수 있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0이면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0이면 그치? 절대값이 0이려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냥 방정식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밖에 안 돼. 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음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음수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존재하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거 생각하면 된다고요. 0보다 작으면 아예 절대값이 그렇게 0보다 작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해가 없다고. 근데 양수면 양수보다 작을 수 있지. 0일 수도 있는데. 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 0 이상.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생각만 하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생각만 하면. 요 밑에 4-1번은 아마 좀 우리 생각하기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풀어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만 우리 친구들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과제는 107페이지까지.